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21일 오후 8시 57분입니다.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정도일 줄은 한국 대표과의 사라질 위기. 너무 비싸죠, YD. YD 손이 떨려서 사람이 살 수가 없던데, 농가에서는 안 팔린대요. 농가에서는 이렇게 팔아도 손해래. 그러면 어디가 이렇게 밀리는 걸까?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하루빨리 좀 잘 해결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결국 농가들 다 문 닫고, 결국은 상인분들도 다, 상인분들이 비싸게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데, 뭐. 그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독일처럼 기업 상속세 부담을 낮출 것 같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장년 근로자 34.4% 임시고용직 OECD 1위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국이 일본보다 좀 많네요. 좀 재밌는 뉴스네. 네, 그죠. 아유, 저희 아버지도 일하신다고 70세가 다 되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넘으셨나? 넘으셨던 것 같아요. 서울대 의대보다 큰 지방의대요. 10곳 지역 선발 60%로 되어 있다. 네. 학생이 환자보다 많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부터 합시다. 홍콩 ELS 손실액 평균 40% 배상. 오, 어쨌든 좋은 뉴스입니다. 그죠? 우리 피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약간은 좀,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영업 당하신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보다는 수익이 무조건 오른다 이런 말만 듣고 투자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투자는요,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투자, 은행 이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IMF 때 생각해보시면 은행들 많이 문 닫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부동산 PF가 터지게 되면, 그때도, 은행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또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투자하실 때는 원금 손실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서, 원금 손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리턴 값도 큰 거거든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아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턱대고 이걸 하면 벌 수 있다. 얘를 하면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는 큰일 나요. 저희 공부방에도 얼마 전에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처음에 잘 눈여겨 보시다가 제가 이제 그 픽이 좀 잘 맞았거든요. 잘 맞아서 손절이 안 나고 팍팍팍 반등하는 모습에 이 사람은 잘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투입을 좀 하셨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손절가를 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건 알람이라서 그냥 할게요. 네. 그 손절가를 치고 반등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잠을 자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대응을 못 해드렸어요. 우리 가격대를 보면서 리버셜이 나오게 되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바쁘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손실이 커지셨더라고. 생각보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틀릴 게 엇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큰 뷰를 가지고 우리가 가이드를 라인을 받으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속이 상해요 많이. 왜냐면 저한테 이제 배우러 오셨던 분들은 다 좀 수익으로 좀 잘 진행이 됐었었고, 실제 아직도 지금 시장이 좀 애매하거나 어려운 시장 상황이 됐습니다. 되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작은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차라리 좀 이 시장이 정말 위험하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마인드 세팅이죠. 언제든지 투자 상품이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 뭐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고 타점을 맞추고 이런 얘기들 말고, 그런 애들은 어느 정도 궤도 오르면은 어느 정도 짐작이 돼요. 근데 거기서 내가 얼마나 베팅할 거냐는 그 문제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비싸다고 보시나요? 그냥 푸셔 쳐야지. 이게 아니라 비싼데 얼마나 더 비싸질 것이며 어떤 흐름이 나오면 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대로 쭉쭉쭉쭉쭉 흘러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이제만 수백억 더 내야 하는데 속타는 것에서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죠? 장난 아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또 시값이 또 한번 반등을 좀 할 겁니다. 한번 흔들리고 난 다음에. AI 릴리치가 덕선한 삼성전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저는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다.
케미들 일본 금리 인상 기다렸다. 미국 책 오르르르. 요거 저희들이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또 다 잘하네요. 그죠? 네. 재밌네요. 네. 북미 배터리 단독 공장 삼성전기 AI 매출 2배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환율이 조금 빠졌습니다. 환율이 좀 빠지면서 이제 주가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비트코인도 그렇게 영향을 받았고,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FOMC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올해 한 3번 정도는 인하를 할 계획이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좀 세부적인 건 결정해 나가겠다. 이 뉴스가 이제 호재로서 반응을 하게 되면서 그 환율은 좀 빠지고 올랐습니다. 엔화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뭐 엔화는 저는 뭐 괜찮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 오일 값은 80달러 정도, 빅스는 이제 다시 한번 극도의 탐욕인 12.86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완성을 시켜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하방 수렴에 대한 패턴의 모습들을 완성을 시켜주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넘어가게 되면 시장이 급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월 넘어가게 되면 시장이 좀 저는 좀 이렇게 좀 급변할 거라고 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전반적으로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스닥은 급등했습니다. 그죠? 그런 뉴스를 힘있고,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죠. 한봉우리 더 팔 수도 있다. 네, 근데 밑에 5,600, 7,600 정도를 보고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약간 위에서 반등을 하네요. 한쌤 약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나왔을 때 이쯤에서는 액션을 다시 취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 그치? 그죠? 그리고 또를 때는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추세에 대한 이탈 방향과 이제는 다시 이 보고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렇게 해서 다시 갈 수 있는지 부분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들께 61,000달러 정도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이야기 드렸어요. 반등할 자리다라고. 그죠? 그리고 제가 노멀하게는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등이 나와버렸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기서 액션을 취합니다. 저도 샀어요. 저도 한 7%, 8% 먹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팔았어요, 다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런 리버셜이 나왔잖아요. 리버셜이라고 보기엔 조금 큰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0.5 정도에 대한 반등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뭐 상승으로 이제 바뀌는 건가요? 이런 너무 앞서가는 질문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당연한 판등 나왔네. 강하게 나왔네. 아, 바로 푹 빠지진 않겠구나. 그런 정도. 그러면 난 여기서 뭐 하지? 뭐 할까? 모르겠잖아. 좀 쉬는 겁니다. 그죠? 만약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나와서 다시 이렇게 좀 나와주는 그림 이렇게 나와주면 이제 액션을 취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아사리 이 절반 이상을 되돌려버리고 그래서 되돌려버리고 이렇게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이 하락에 대한 절반 이상을 되돌려버리거나 완전히. 지금은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61,000 얼불 정도에 대한 언급을 드렸고 58,000불에 대한 언급을 드렸는데 58,000불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8,000불은 이제 안 오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모릅니다. 올 가능성이 아직도 꽤나 높고요. 지금 당장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턴은 아니라 다음 턴에 올 수 있을 부분이고, 이 조정은 완벽하게 이유가 있는 조정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 그래서 큰 흐름상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지 아니면 바닥을 다지면서 4월달 한번 슈팅을 주고 빠지게 될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해서 좀 줬다가 뭐 좀 이렇게 뭐 바닥을 치고 이렇게 다시가 빵 치고 이렇게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힘들거든.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어지거든. 재밌죠? 왜냐면 여기 반감기 있습니다. 여기 반감기 있고요. 5월달부터는 많은 변수들, 이게 좀 격제적인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알트코인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싼 가격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쭉쭉쭉 가는 그림보다는 아니면 이게 저점 이탈되지 않더라도 살짝 뭐 이런 식으로 하방수렴 비슷하게 만들어져 가면 1분 근역표 구름을 받으면서 샥 올라가는 그림,
예쁠 것 같거든요. 여기 이제 추세도 살짝 깨주고 게임을 털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모르겠고요. 굳이 막 갖고 싶으신 분들은 뭐 요 정도 66,640불 정도의 손절 잡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무난하게 잡자면 이게 이 패턴도 지금 조정파 형태고 지금 상승 파동이 나쁘지 않거든. 한 번 더 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글쎄요. 일단은 여기가 손질 좀 멀다 그자. 손질 좀 멀어서 지금 액션을 좀 편하게 취하기 좀 그렇고, 한 봉우리 더 나오면 조정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찰 정도 넣으시고, 그죠? 정찰 정도 넣으시고 한 봉우리 더 나오면 조정파에 다시 각을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길게 보지 마십시오. 길게 본다는 건 저는 연 단위로 보는 겁니다. 존버, 물렸을 때 존버,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렸을 때 존버 잘못하면 이제는 답도 없어요. 적어도 짧게는 한 1개월 이내, 그리고 길어도 저는 한 7, 8개월, 9개월 이내에 승부를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시장이 더 이상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는 크게 볼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원화로 넘어가 보죠. 네. 그래서 김프가 지금 너무 높아요, 그죠? 김프 때문에 좀 쉽사리 손이 안 나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프 때문에 손이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저 밑에 있는 이제 여러분 싫어하시는 이오스죠. 이오스를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팔았죠. 그렇죠. 뭐 잘 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일 때는 사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조정하고 행보할 때는 우리가 BTC 차트를 조금 보면서 흐름을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또 비쌈 쪽에 있는 이런 AI 관련주들은 좀 잘 움직이고 있나 봐요. 이제 상장도 신규 코인들은. 근데 이제 신규 코인들이 움직인다는 게 저는 일단은 궁극적으로 좀 불편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럼 선수들 잘하시는 분들 사실 또 그런 게 또 돈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먹고 째는 거고, 저는 그걸 가이드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BTC 차트에서도 바닥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죠? 알트들이 한 번 더 펌핑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다들 이건 아깝다, 그죠? 못 잡으신 분들 되게 아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아마 이게 제가 약간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란 말이야. 제가 이제 그러니까 생방송 때 58,000불 정도에 대한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8,800만원. 맞죠? 근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했단 말이야. 여기서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 그 자리를 보고 있었다는 건 이건 맞았다고 봐야 되는 거야. 8,900만원, 김프 10%. 그죠? 김프 8%였으면 여기 봤다는 거거든.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도 58,000에서, 근데 제가 58,000 얘기했다가 이제 워커 방송으로 수정을 좀 해드렸죠. 61,000불 정도에서 반등 포인트가 있다. 요 추세선도 작동을 해놨고, 그쵸?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액션을 취해야지. 근데 액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 근데 저희 이제 많이 따라오시는 분들이,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엇박자가 나버렸어요. 너무 속상해. 챙겨드려야 되는데 이제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잡고 여기서 잡았는데 여기서 털려버렸거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수렴이탈이 나오게 되면 이건 잡아야 되거든요. 이거 무조건이잖아. 이거 우리가 맨날 공부하는 그 패턴 그대로라.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우리가 주식 공부를, 차트 공부를 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고 아마 시간적 여유까지 쓰셨으면 잡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가정도 보셔야 되고 출근도 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저희 방을 좀 보필해 주시던 분이 생각나는데,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건 그러면서 막 왜 못하느냐, 난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지. 속상해요. 24시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지금은 좀 관망을 좀 하자. 쉽사리 액션을 취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변동성이 아마 크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올라가다 하더라도 요 정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요 정도에서 1억을 살짝 넘어가는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 자리를 좀 메인을 염두를 해두고 계시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요 정도 1억 살짝 넘어가는 1억 한 300 정도 요 정도 가능성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가려면 여기를 조금 오래 버틸 필요가 있어요. 저기 막 1억 5천까지 1억 500까지 찍고 그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버텨주는 그림이 나오고 나면 액션을 취하면 돼요. 바로 올라가는 그림은 어차피 하락에 대한 전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겠죠? 지금은 비트가 행보하면서 비트 쪽에 있는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정도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리자, 눈치를 좀 보고 있자, 요약.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 와중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실력이 되시거나 뭐 하시는 건 이런 거 잡으셔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여기서는 권장해 드리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2천원에 봐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바로 한 40% 먹어 손해봐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덜 먹어도 돼요. 안전하게 먹자고, 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전한 투자는 오히려 주식 쪽이나 채권 쪽에 있습니다. 채권은 이제는 그러니까 곧 출발할 거예요. 채권 이미 예전에 5%대 됐을 때 여러분들 추천 많이 드렸는데 별로 관심이 없죠. 물론 그때보다 지금 이 코인이 더 많이 움직여서, 그죠? 됐으니까 어쨌든 코인 하셨잖아. 그럼 이제는 코인은 상승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끝물이 남은 거고, 그죠? 뒤풀이가 남은 거고요. 이제 채권은 이제 시작할 단계가 됐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채권은 안전하고 비과세고, 그 대신에 그 등락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코인이 빠르고 대박이 나다 보니까 다들 여기 많이 빠져 계시는데, 시드의 비중이 맞게끔 비싸 돈이 뭐 좀 큰 시드라면 안전한 쪽으로 좀, 코인은 좀 가볍게 내가 이런 좀 도박성 투자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야 돼요. 강원랜드보다 더 위험한 곳이 여기에.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